지난달에도 냈잖니. 그게 언제 돼요? 그게 언제 돼요? 제가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엄마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30만 원만요. 네. 이번 한 번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통장 잔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2만 원. 이게 제가 이번 달 살아갈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좋은 엄마, 착한 엄마로 살기 위해 자신은 늘 뒤로 미뤘던 분이었죠. 그런데 7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순자 씨 72살. 혼자 사는 지 벌써 8년째입니다. 남편은 이순자 씨가 6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순자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큰아들 하나, 작은 딸 하나. 두 자식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던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도 다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끼어들면 불편하기만 할 거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마라. 사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연락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엄마 잘 있어. 너희들이나 잘 지내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명절에만 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애들도 키워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1,000만 원. 이순자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을 모아둔 게 전부였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순자 씨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서 큰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아, 네.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자금이 더 필요해서요. 얼마나? 5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순자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또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그렇게 다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통장 잔액은 400만 원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이번엔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애 아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요. 엄마,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꼭 갚을게요. 이순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50만 원. 만약 딸에게 300만 원을 주면 자신에게 남는 건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진짜 빨리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자식들이 어려운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뭐지? 젊었을 때는 남편 벌어온 돈으로 애들 학원비 대고 과외비 대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니 이번엔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또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는 전세금 절반을 보태줬고 작은 딸 결혼할 때는 살림살이를 다 사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통장에는 50만 원, 노후 준비라고는 기초연금 받는 것뿐. 이러다가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서는 여전히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빌려준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생각처럼 안 풀려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아들아, 엄마도 살아야 하잖니.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없니? 엄마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어려워요. 돈 이야기 좀 나중에 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순자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빌려준 돈 좀 갚아줄 수 없겠니? 엄마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애아빠 재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요. 엄마는 집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딸아,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니?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줬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이순자 씨,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는 이순자 씨의 핸드폰을 보고 아들,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큰아들의 대답. 아, 네.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퇴원하실 때쯤 가볼게요. 작은 딸의 대답. 엄마 괜찮으세요? 저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내일 시간 나면 갈게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는 이순자 씨 혼자였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들은 가족들이 매일 찾아와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퇴원하셨어요? 제가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아니다. 엄마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럼 편하게 쉬세요. 전화는 2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작은 딸에게서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요. 조만간 갈게요. 조만간이라는 말이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로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냉장고, 텅 빈 마음.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의 첫돌 사진, 작은 딸의 유치원 입학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이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며 안겨오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이순자 씨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사랑해가 아니라 엄마 돈 좀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이순자 씨는 사진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살아야 해. 그날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요. 일자리요? 어떤 일을 찾으세요? 뭐든 괜찮아요. 청소라도 설거지라도요. 상담사는 이순자 씨의 나이를 확인하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일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 건강해요. 일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럼 여기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보조로 일하실 분을 찾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길로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이순자 씨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급식실에서 설거지랑 청소 도와주시면 돼요. 힘드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한 달에 70만 원 드릴게요. 7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순자 씨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순자 씨는 어린이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린이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걸 해야 내가 산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자신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순자 씨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샀습니다. 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매달 7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죠. 선생님들은 이순자 씨를 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결혼 기념일인데요. 외식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순자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구나. 네? 엄마, 왜요? 엄마도 이제 살아야 해서. 엄마는 연금 나오시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아들아, 엄마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설거지하면서 70만 원씩 벌고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 그래야 엄마가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렸어. 더 이상 돈 보내줄 수 없어. 엄마도 이제 늙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엄마 쌀 돈도 없이 살 수는 없잖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50만 원만. 딸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못 도와주겠구나. 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돈 보내줄 여유가 없어. 엄마가 일을요? 어떤 일 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설거지 일을 해.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다. 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평생 너희들한테 다 퍼줬는데 이제는 엄마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이해해라.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일하면서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너 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이순자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가슴 한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식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에게 다 쓰고 남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한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 당일 버스에 올랐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선생님 처음 뵙죠?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네, 저는 이순자입니다. 이번 여행 기대되죠? 저는 작년에도 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여행에 설렜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함께 온 어르신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식분들이 몇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럼 효자, 효녀시겠네요? 이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효자, 효녀까지는 아니고요. 왜요? 뭔가 사연이 있으세요? 이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땐 아무도 없더라고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저도 비슷해요. 저도 딸 셋 키우느라 제 인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다들 자기 인생 바빠서 엄마는 뒷전이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 뒷바라지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죠.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기 전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인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어제 사업이 잘 풀려서 계약 하나 따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래서 그동안 빌렸던 돈 조금씩 갚으려고요. 이번 달에 100만 원부터 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일하신다는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챙길게요. 건강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순자 씨는 울컥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자식들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한 달 후 큰아들이 정말로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외식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만나고 싶어요. 주말, 작은 딸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도 너희들한테 너무 의존했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당연히 의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대화였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더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딸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순자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딸.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75살이 됐습니다.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안정되면서 매달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니다. 작은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약도 사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 오히려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이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 어린이집에서 명예교사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이 선생님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명예교사요? 네,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께 드리는 칭호예요. 아이들도 이 선생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순자 씨는 감격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당연한 존재였고 남편한테도 그저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선생님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진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는 거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는 게 아니라 자신도 챙기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70살이 넘게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텅 비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 후 이순자 씨는 80살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가끔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안정되면서 매달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두 자식이 모두 모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갈등도 없고 돈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통장에 모인 돈은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삶을 다 살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순자 씨는 예전에 함께 여행 갔던 김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순희 씨는요? 저도 잘 지내죠. 그나저나 이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이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무슨 짐이요? 자식들한테 모든 걸 퍼줘야 한다는 짐이요. 이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김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날 저녁 이순자 씨는 김순희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응, 민지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오늘 오빠한테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일하신다고요? 그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라.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쉬시지.
저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말은요, 어머니가 돈을 모으실 시간에 저희 애들 봐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밥 챙겨주시고. 솔직히 어린이집에서 설거지 하시는 것보다 손주들 돌보시는 게 훨씬 의미 있잖아요. 이순자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네? 왜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손주들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엄마 인생을 다 바칠 순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 돌보는 게 할머니 역할 아닌가요? 이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도 사람이야. 할머니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있단다. 미안하지만 손주 돌보는 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민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자식들에게 끌려간다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 이순자 씨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자.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선생님. 아이들 등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야죠. 이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이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급식실에서 아이들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5살 여자아이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응, 지우야. 밥 다 먹었니? 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사탕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맙구나. 지우가 할머니 주려고 아껴뒀어? 네, 할머니 좋아해요.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은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아이는 사탕 하나도 아껴서 주네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도 지우 많이 좋아해.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퇴근 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생선 한 마리,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그리 많지 않은 장이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산다. 이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구우니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두부찌개도 끓이고 시금치 무침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작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딸.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오늘 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한테? 네. 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손주들 안 봐주신다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이순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딸아, 엄마가 손주들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손주들 돌보느라 엄마 인생을 다 포기할 순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아, 엄마가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잖니.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 나이에 일하시는 게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해. 정말요? 응.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언니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고맙다, 딸. 전화를 끊고 나니 이순자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지훈이랑 하늘이에요. 큰아들과 손주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7살 지훈이와 5살 하늘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어쩐 일이니? 큰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제가 오늘 데리고 왔어요. 그래, 할머니도 지훈이, 하늘이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이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갔습니다. 지훈이는 그네를 타고 하늘이는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이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돈도 당연하고, 엄마 도움도 당연하고. 이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희생하는 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깨달은 진리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신도 챙기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랍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외로움만 남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이순자 씨처럼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일하신다는 말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할게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게요. 이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엄마 사랑해요. 큰아들이 이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손주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변하고 있구나, 조금씩.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찾아왔다. 손주들과 함께.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다. 내가 변하니 자식들도 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일기를 덮고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출근한 이순자 씨.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원장 선생님이 이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선생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어린이집이 이번에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그 공로의 일부가 이 선생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요? 네, 이 선생님께서 급식실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정말 높거든요. 이순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 달부터 급여를 10만 원 올려드리려고 해요. 한 달에 8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순희 씨, 박영숙 씨, 최정자 씨, 4명이 함께 저렁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급여 인상 받았어요. 어머, 축하해요. 고마워요. 처음엔 70만 원이었는데 이제 80만 원이에요. 박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일하시면서 인정도 받으시고.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최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그게 좋더라고요. 4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 선생님처럼 살아야겠어요. 맞아요.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이순자 씨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순자 씨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제가 놀러 갈게요.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이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76살이 됐습니다.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안정되면서 빌렸던 돈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작은 딸은 한 달에 2번씩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산책 갈래요? 그래, 좋지. 딸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엄마한테 제가 얼마나 못했는지요. 엄마가 일하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나 싶었죠.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희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딸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작은 딸이 이순자 씨를 꼭 안았습니다. 이순자 씨도 딸을 안았습니다. 2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일도 보람있고 친구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을 찾았습니다.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원장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 다음 달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요? 네. 아이들이 이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선생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순자 씨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행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행사 날 어린이집 강당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긴장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장난감도 많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놀았지. 밖에서요? 응,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엄마는 항상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사람이란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이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평생 그 말을 따라 살았다는 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걸, 다만 자신도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것만 빼고요.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재밌었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이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저녁 퇴근길, 이순자 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큰아들의 며느리 민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마침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이순자 씨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민지가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손주들 돌봐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돈 빌려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빠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순자 씨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민지가 이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 씨.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만났다.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나도 며느리를 용서했다. 평생 며느리와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벽은 내가 만든 것이었다. 내가 변하니 세상도 변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77살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이순자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생신이잖아요. 어머, 엄마 생일은 다음 달인데? 그래도 오늘 미리 축하드리려고요. 작은딸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이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엄마, 우리도 감사해요. 평생 우리 위해 희생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가족들이 이순자 씨를 둘러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살아있는구나, 나. 2년 후 이순자 씨는 79살이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 어린이집 일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선생님으로요.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순자 씨에게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딸은 남편이 재취업에 성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김순희 씨, 박영숙 씨, 최정자 씨, 네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자식들이랑 관계도 좋아지셨죠? 응, 많이 좋아졌어.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딸들이랑 갈등이 있어서. 최정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최정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괜찮아. 자식들이 변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해. 어떻게 변해요? 자식들한테 다 퍼주지 말고 나를 먼저 챙겨. 그러면 자식들도 정신 차려. 최정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사람은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순자 씨.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이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평생 자식들 위해 사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자신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자식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 모시고 외식하려고요. 그래, 고맙구나.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이순자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해야 자식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하면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안다. 일기를 덮고 이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이순자 씨는 84살이 됐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복지관 활동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큰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작은 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이순자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큰 손주 지훈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어머,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저도 이제 알아요.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거요. 이순자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잘 알고 있구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따뜻한 대화, 따뜻한 웃음.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 나쁘지 않았어.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짜 행복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퍼주는 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의 인생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순자 씨처럼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